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는 길가메시와 엔키두가 훔바바를 이제 잡으러 가는 일화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이시타르의 청혼과 하늘의 황소. 원정을 마치고 돌아온 길가메시는 목욕을 재개하고 의복을 갖춰 입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랑과 전쟁의 여신 이시타르가 젊은 왕의 매력에 반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오세요. 길가메시 그대는 내 남편이 될 것이니 그대가 갖고 있는 육체의 아름다움을 내게 주세요. 그대는 내 남편이 될 것이며 나는 그대의 아내가 될 것이요. 길가메시는 전 남편들을 이용하다 늘 비참하게 버리는 이시타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과 결혼한다면 어떤 신세가 될까? 날씨가 추워지면 당신은 나를 헌신짝처럼 버리겠지? 당신은 미풍이나 외풍에도 흔들리는 거적문이며 용맹한 전사를 뭉개버리는 궁궐이며 그 건축물을 갉아먹는 쥐이며 짐꾼의 손을 검게 만드는 역청이며 물을 나르는 사람에게 물벼락을 주는 물가죽 부대이며 돌로 된 벽도 기울게 하는 석회암이며 적군을 끌어들이는 성벽을 부수는 망치며 주인의 발을 꼭 조이게 하는 신발인 거야. 당신이 신랑으로 삼았던 자들 중에 지금 남아있는 자는 어디 있는가? 당신을 오랫동안 만족시켜주었던 당신의 영웅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대상은 나이니 나에게도 이제 그런 운명이 곧 찾아오겠지? 이시타르는 이 말을 듣자마자 화가 나서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녀는 아버지 아누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길가메시가 저를 거침없이 욕보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하늘의 황소를 주세요. 그러면 길가메시를 없애버릴 수 있어요. 만일 하늘의 황소를 제게 주지 않는다면 저는 지하세계로 내려가서 저승의 문을 부수셔버리고 문기둥을 때려 부수겠어. 아누가 그녀의 말을 듣고 하늘의 황소를 끄는 밧줄을 그녀의 손에 쥐어줍니다. 이시타르는 하늘의 황소를 몰고 우르크로 내려옵니다. 작은 숲이 말라버렸고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내려가 엄청난 양의 물을 마셔대니 강의 수위는 매우 낮아졌습니다. 황소의 콧김으로 커다란 구멍이 뚫렸고 우르크 젊은이 100명이 그곳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 콧김으로 다시 커다란 구멍이 생기게 되고 우르크의 젊은이 200명이 그곳에 빠졌습니다. 세 번째 콧김으로 다시 커다란 구멍이 생기게 되고 엔키두가 그곳에 허리춤까지 빠졌습니다. 그러자 엔키두는 그곳에서 뛰어나와 하늘의 황소의 뿔을 잡았고 황소는 그의 얼굴에 거품을 내뿜었으며 굴다란 꼬리로 자신의 똥걸음을 튀겨댔습니다. 엔키두는 길가메시에게 말합니다. 나의 친구여, 나는 황소의 힘을 보았습니다. 내가 황소의 힘을 요령있게 피해 그 뒤로 가서 꼬리를 붙잡을 테니 당신은 칼로 목덜미, 뿔, 그리고 힘줄 사이를 찌르세요.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엔키두의 작전대로 협업을 하여 하늘의 황소를 죽입니다. 그 둘은 황소를 잡아서 샤마쉬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시타르는 이 장면을 보고 슬픔에 빠진 채 이렇게 저주를 내립니다. 나에게 치욕을 안기고 하늘의 황소를 죽인 길가메시에게 저주를. 이 저주를 들은 엔키두가 황소의 오른쪽 허벅다리를 찢어서 이시타르의 얼굴을 후려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당신을 잡는다면 이 황소처럼 만들어 주겠소. 그리고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궁전에서 축제를 엽니다. 6장 엔키두의 죽음. 평화로운 우르크의 어느 날 우르크의 젊은이들은 밤의 침대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엔키두는 이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 길가메시에게 꿈의 내용을 털어놓습니다. 나의 친구여, 신들이 왜 모임을 가진 건가요?
아누가 엔릴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들이 하늘의 황소를 척살했고 산지기 훈바바를 사륙하였습니다. 이미 탄핵은 제기되었습니다. 산에서 삽목을 베어간 이들 중 하나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합니다. 이에 엔릴이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엔키두가 죽어야 합니다. 길가메시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에 샤마쉬가 옆에서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때묻지 않은 엔키두가 왜 죽어야 합니까? 이에 엔릴이 옆에서 샤마쉬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가 매일 친구처럼 그들과 어울렸기 때문에 책임은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엔키두는 몸에 점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옆에서 길가메시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 형제야, 내 동생, 어찌하여 신들이 나는 놔주고 너에게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인가? 엔키두는 삽목으로 만든 나무문을 보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멍청한 나무문아, 너의 나무는 다른 것과는 비교할 필요도 없이 단번에 내 눈에 차더구나. 오 문아, 너의 복수를 알았더라면, 이런 불행이 다가올지 알았더라면 너 대신 나의 갈비뼈로 문을 만들었을 텐데. 엔키두는 정신을 잃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직감한 그는 며칠을 고통에 시달리다가 길가메시에게 자신의 속내를 말합니다. 나의 친구여, 사실 저는 꿈에서 저승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었답니다. 한 남자가 어두운 얼굴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내 머리채를 붙잡았고 나는 그에게 주먹을 휘둘렀지만 그는 나의 주먹을 피하고 황소처럼 나를 짓밟았습니다. 그는 내 몸을 줄로 묶어 끌고 갔습니다. 나는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모두들 겁에 질려 나를 외면하였습니다. 심지어 당신마저도. 그리고 나는 어둠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은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가 없으며 아무런 빛이 비추지 않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오물을 마시고 흙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먼지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옛날에 많은 땅을 다스렸던 군주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었지만 왕관에는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굽고 가죽 부대에 냉수를 가득 담으면서 저승의 왕과 사제들의 시종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승의 왕의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의 옆에서 저승의 필경사가 점토판을 들고 나에 대한 정보를 저승의 왕에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필경사가 점토판을 읽다 말고 나를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누가 이자를 데려왔느냐? 이렇게 꿈은 끝났습니다. 길가메시, 당신과 함께 온갖 고초를 겪은 나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한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혹시 당신은 저를 저주하였나요? 전투에서 승리한 나는 죽고 전투에서 물러난 나의 친구는 축복을 받는군요. 엔키두는 이렇게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둡니다. 우리는 함께 산으로 갔고 하늘의 황소와 싸워 그를 죽이고 삼복산에 살고 있는 훈바바를 전복했거늘 이제 너를 잡고 있는 것이 겨우 이런 정도의 잠이란 말인가? 너는 빛을 잃게 되었고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네가 죽은 뒤에 나는 더러운 거적 같은 털이 내 몸에 자라나게 놔두고 개가 죽을 입고 대초원에서 배회할 것이다. 길가메시는 자신의 머리칼을 잘라 땅 위에 뿌리고 입고 있던 멋진 옷을 찢어 혐오스럽다는 듯 던져버립니다. 우르크의 시민들에게 성대한 장례식을 명령하고 강력했던 엔키두를 한순간에 침묵시킨 죽음과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알고 싶어진 길가메시는 대초원으로의 여정을 떠납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길가메시와 엔키두의 여러가지 일화와 그로 인해 신들에게 미움을 산 엔키두의 죽음, 이로 인한 충격으로
죽음에 대해 알고 싶어진 길가메시의 이제 여정을 시작하는 과정까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